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용접산업기사 문제풀이 이번 세 번째 시간이죠. 용접산업기사 필기는 거의 70% 정도가 합격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특수용접 기능사나 용접 기능사가 좀 더 난이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난이도는 조금 특수용접 기능사나 용접 기능사다 조금 난이도가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렇게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실기는 확실히 용접 산업기사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물론 기능장이 더 어렵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기능장에서는 위복이 맞대기가 없거든요. 대부분 잘 안 나와요. 백레는 그러니까 이면 비드가 있는 작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물론 티그 용접에서는 위복이 맞대기가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네, 여러분이 그 합격을 하셔서 필기 합격하셔서 실기 시험을 보러 가시면은 특히 CO2에서 많이 그런데요. CO2에 보면 라이너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글쎄요. 라이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특수용접 기능사 시간에 했던 특수용접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너를 가른 것 같기도 한데 라이너를 저도 현장에서 써보면은 CO2 용접할 때 라이너를 자주 교환해주지 않으면 나오면 탁탁탁탁탁 이렇게 걸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녹이 슬면 와이어하고 마찰이 생기면서 이게 매끄럽게 못 나오고 탁탁탁 걸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 값을 조절을 해도 이게 미세하게 조절이 안 되고 훅 나왔다가 훅 줄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거든요. 또 시험장에 가실 때 시험편을 하나씩 만들어서 연습할 수 있게 가져가는데요. 어떤 감독관들은 또 그 연습을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온 모제에다 바로 해서 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따지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원래 규정에 연습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연습하려고 하면은 연습을 집에서 해왔어야지 여기서 연습하냐고 이렇게 하시는 감독관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좋은 기계가 여러 대가 있는, 시험장에 가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게 작동을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래도 다 사람이 관리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다 보면 실수가 떨어지게 되는데 한번 이게 떨어지면 또 자꾸 위축되고 막 그래요. 다음 시험 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 용접사로 활동할 때도 보면은 용접을 잘하는 사람이 용접사가 된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분이 용접사가 된 경우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용접사들이 대부분 성격이 좋습니다. 성격이 조금 이렇게 흔한 말로 지랄 같다고 그러죠. 이렇게 조금 안 좋고 그런 분들은 용접사에 그렇게 드물어요. 일단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 돈을 많이 못 받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와서 뭐 깽판 치고 이러지 않잖아요. 좀 깽판이란 말이 좀 그런가요? 어쨌든 누가 이렇게 막 지시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용접사들이 조금 성격이 좋은 편이거든요. 물론 주변에 안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용접사가 많이 돼요. 그래서 친화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보러 가면은 거기 특히 폴리텍 같은 데 가시면은요. 폴리텍 아니 다른 데 그런데 거기 진행요원 학생들이 있어요. 알바생들이 있는데 그 알바생 진행요원들이 대부분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폴리텍에 주로 많이 시험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평소에 거기에 실습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계가 좋은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기계를 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대로 그냥 쓰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보러 갔을 때, 물론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 학생들한테 아침에 가자마자 인사도 좀 하고, 뭐 괜히 말도 좀 걸어보고요. 이렇게 해서 또 좀 안면 이렇게 터놓은 다음에 시험 볼 때 학생들한테 어떤 기계가 좀 더 잘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대놓고 알려주진 않는데 뭐 이쪽 라인이 좋습니다라든지 뭐 다 좋은데 이게 특히 더 좋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알려주더라고요. 역시 거기 가서 하면 100%입니다. 네, 눈치가 있으면은 뭐 어디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그러죠. 네, 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평소에도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 가셔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바로 하지 마시고 학생들한테 진행 요원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은 해줘요. 그리고 그 용접기에 보면은 특히 CO2 같은 경우는 피더기가 보면은 금을 그어놓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통 두 가지 금을 그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좀 낮은 쪽에 있는 금은 아무래도 이면비드, 백낼 때 쓰는 선일 가능성이 많고요. 약간 높게 되어 있는 전압 전류가 좀 높게 되어 있는 데서 금이 그어져 있는 그거는 첫 번째 체온비드를 하는 전기나 전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겠죠? 저는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고 그대로 해봐요.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매일 하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잘 됩니다.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해보니까 네, 눈치껏 그 인맥을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용접 자세 중 수직 자세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아래 보기 F는 뭔가요? 플랫 FLAT 플랫 이건 아래 보기죠? 그 다음에 수직 V는 버티컬 V 그 다음 수평 H 순서를 바꿀까요? F 아래 보기 H 수평 자세죠? 그 다음 V 수직 자세 O는 오버헤드에서 유보기 자세가 되겠죠? 네. 그리고 AWS 전미 용접협회 뭐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일지라 하죠. F 아래 보기는 1지, H는 2지, V는 3지, 버티컬 수직이죠. 오버헤드는 4지 이렇게 하죠. 네. 밑에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물론 뭐 다 이런 건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은 수직이니까 3번이 되겠죠. 네. 12번 도면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O의 넓이는 약 1m 제곱이다. 그런가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A4의 크기는 210-297이다. 맞나요? 예, 맞죠. 이거 맞는 거예요. 제도용지의 가로와 세로 비는 1대 루트 2다. 해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2를 해가지고 297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계산기 꺼내서 210 곱하기 루트 2 했는데 이게 297이 나오면 맞는 말이겠죠? 네, 맞는 말이에요. 루트가 1.4 얼마 되잖아요. 그죠? 1.4 얼마 되니까 428에서 1대 루트가 맞습니다. 복사한 도면이나 큰 도면을 접을 때는 A3 크기로 접어야 될까요? A3면 상당히 크지 않을까요? A4면 어떨까요? A4는 들기도 편하잖아요. 그죠? A4로 많이 접습니다. 물론 이제 A3로 하는 경우도 뭐 있어요. 너무 큰 경우는 A4로 하면은 또 그렇거든요. 하지만 보통 A4 크기로 접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그냥 A3로 썼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가장이란 말이 빠진 거예요. 다음 도면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이에요. 그러면 A지역 넓이는 약 1m 제곱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4 용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A4는 210, 297. A3는 어떻게 돼요? A3는 이게 2배가 되죠? 420, 297. A2는 어떻게 되나요?
420은 그대로 내려오고 297에 2배를 해야죠. 네, 297에 2배 하면 얼마예요? 4 29 18 9 224 594네요. 그죠? A2 A1은 840 594. 그 다음에 A0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여기 그대로 내려오고 840이고 얘가 2배 해줘야 되죠? 8 29 18 250 1188 그럼 840 곱하기 1180 하면 1m 제곱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용지 크기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잘 나오니까 210 297 이것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A4 용지를 2장을 붙인 것을 A3 용지죠. A3 용지를 2장을 붙인 것을 A2 용지라고 해요. 네. 13번 다음 중 얇은 부분의 단면도를 도시할 때 사용하는 선은 단면도를 도시할 때 사용하는 선 뭐 쓰나요? 가는 실선 쓰죠? 가는 실선 쓰죠? 네. 다음 중 치수 보조기호의 의미가 틀린 것은 치수 보조기호 뭐뭐 있을까요? 일단 S 뭐예요? 9 파이는 지름 R은요 반지름 이렇게 하죠? 그럼 S 파이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9의 지름 SR은 9의 반지름이 되겠죠? 네. 또 뭐 있어요? T는 뭐예요? 두께죠, 두께. T. 또 뭐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거. 네모는 뭐예요, 네모? 정사각형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쓰시면, 참조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C를 안 했네요, C. C는 어때요, C? C는 챔퍼죠, 챔퍼. 요렇게 생긴 철판인데, 여기 딱 부딪히면, 피날 수 있잖아요.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만큼을 오려내라는 거예요. C는 못되기예요. 여기 5mm 자르려면 C5라고 쓴다고 그랬죠? C5 이렇게 해서 C5 하면 5mm 잘라내려구나 이런 뜻이라 했죠? 자, 그러면 지금 틀린 거 뭐 있어요? 네, 4번이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하는 게 아니라 참조하라는 뜻이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뭐예요? 그러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판금 전개도를 그릴 때 전개 방법이 아닌 것은 자, 판금 전개도 하는 방법 첫 번째는 평행선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는 평행선 전개법이 있죠? 평행선 전개법. 평행선 전개법은 예를 들어서 요런 물체를 전개한다 하면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이렇게 될 거고요.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1, 2, 3, 4, 5, 6 한 다음에 여기가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평행선을 그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2번은 여기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6번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평행선 전개법이라고 해요. 평행선 전개법. 다음 방사선 전개법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콘인데요. 콘을 잘라놓은 거예요. 콘을 잘라놓은 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겠죠. 이렇게 콘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옆에서 보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 자리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를 방사선 전개법이라고 그래요. 방사선 전개법. 실제로 이 모양이 이렇게 어떻게 될 건지를 물어본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죠. 이게 방사선 전개법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전개법 볼까요? 삼각형 전개법. 삼각형 전개법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이 콘이 있는데 콘을 딱 잘라놓은 거예요. 딱 잘라놨다. 그러면 얘를 펼치면 어떨까? 펼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펼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죠. 실제로 현도 뜬다 그러죠. 현장에서 현도 뜰 때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죠. 이걸 삼각형 전개법이라 합니다. 자, 그 문제로 돌아와 볼까요? 일반적 판금 전개도를 그릴 때 전개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사각형 전개법, 2번 평행선 전개법, 3번 방사선 전개법, 4번 삼각형 전개법. 답은 뭐예요? 네. 사각형 전개법이죠? 네. 16번 상하 또는 좌우 대칭의 물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내부 외부 모양을 동시에 표현하는 단면도법은 온단면도, 한쪽 단면도, 계단 단면도, 부분 단면도. 자,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요. 자, 이런 물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아이고, 이런 물체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얘를 단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반절로 딱 잘라요. 반절로 잘라서 이쪽에서 바라보는 걸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걸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잘라서 그 단면을 보는 거예요. 자, 중심선은 1.쇠선으로 그린다고 그랬죠? 중심선은 1.쇠선으로 그리고요. 이게 중심이라는 뜻이죠? 네.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 여기 지금 이 자리는 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 이렇게 생긴, 여기 홀이 뚫려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 부르죠? 이렇게 하는 걸 온 단면도라 하잖아요. 그죠? 이걸 온 단면도라 부르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반절로 자른 다음에 다 보여줄 필요 없이 여기는 원래대로 그냥 원래대로 하고요. 대칭이니까 여기는 외부를 보여주고 여기는 내부를 보여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은선이 되겠죠? 은선은 파선이죠? 은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있구나. 근데 잘라놓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반절로 자른 다음에 그거에 또 반은 단면도를 보여주고 반은 원래대로 외부 모양 보여주는 걸 그걸 뭐라 부르죠? 네, 한쪽 단면도라 하죠? 한쪽 단면도. 네. 그래서 답은 한쪽 단면도가 되겠어요. 다 보여주는 것은 온단면도라 하고요. 그 중에 반절에 또 반절만 단면도를 보여주는 것은 한쪽 단면도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회사에서 일하시고 공부하시니까 또 힘드시죠? 또 삶의 일터에서 일하시다 오신 분들,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다 제가 감사하고요. 꼭 하시는 일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